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다행히도 시장은 막 주룩주룩 내려가고 있지는 않네요. 특히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 흐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요. 무려 1년 9개월 만에 2680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저PBR 관련 종목들의 힘이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주 회사들이 골고루 강하고요.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한전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이 상한가 수준으로 가는 이거 저 처음 보거든요. 정말 엄청난 놀라워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AI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뜨거운 편인데요.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죠. 소라. 저도 이 영상 잠깐 봤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 급등 종목들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의 종목은 과연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가늠하기가 힘든 시장인 만큼 종목별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페가수스님, 창호의거님, 미라의거님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초레이님 정말 놀라셨죠? 날도 따뜻한데 지역 난방공사가 상한가라니. 아니, 진짜 처음 보는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 오늘 이제 개장을 할 때 오르는 섹터를 보는데 그 전기가스 쪽에서 거의 시작하자마자 4% 넘게 오르는 거예요. 좀처럼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한전이 이렇게 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잘 가는 거겠거니 하고 봤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등 중에 급등을 해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저 PBR 이 열풍과 함께 정말 조용하고 무거웠던 종목들이 솟구치는 모습들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GS킴님 와주셨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인사를 미리 주신 분이 위에 흑질백장님 계시죠? 옥천이 낳은 옥천의 아들 창호 삼촌의 시간. 그래요. 제 고향이 또 이렇게 이름값을 알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다운님께서는 매번 재방송만 보다가 처음으로 실시간 참여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입장해 주셨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때 와주시면 더 좋아요.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더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랭킹쇼 되게 즐겁게 시청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레옹티브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화사하네요.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창호앵커님 넥타이 색깔도 이제 점점 맞아요. 밝아지면서 되게 봄 기운이 물씬 나네요. 사실 제가 넥타이가 거의 대부분 어두운 색깔이 좀 많은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밝은 색깔로 입고 왔어요. 네. 게다가 우리 옆에 미나의 오늘 병아리인가요? 오늘 약간 개나리 패션입니다. 개나리 패션이에요? 네. 아니, 약간 재질도 약간 털이라서 병아리 한 마리가 지금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이 털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군요. 맞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TON님께서 오른쪽 앵커님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오른쪽이면 저요? 창호 앵커님. 그래요. 토님 감사합니다. 금혜님 안녕하시어요. GS킴님 병아리 한 표. 네, 역시 병아리 얘기가 뭐 끄덕끄덕 이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바로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어떻게 나올게 될지 일단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오늘 24절기 중에 특정 절기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오늘 우. 네? 뭐요? 지금 저 알았는데 갑자기 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우수요, 우수. 우수. 네. 자, 오늘 우수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봄의 절기 중에 가장 나중에 오는 절기가 과연 뭘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우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대충 뭐 하나는 그냥 거저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구, 춘분, 그리고 경칩부터 청명까지도 있습니다. 혹시 미라네커 평소 들어본 절기 있어요? 저 춘분,
그리고 경칩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춘봉과 경칩. 네. 고구랑 청명은 처음 듣나요? 네. 아, 그래요? 잠깐만. 아, 우리 정말 주식시장에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채팅창 보니까요. 지금 우수 얘기 나오자마자 흑질 백장님 우수라서 우수 AMS가 오르는 건가? 우수에서 와. 우수 AMS로 연결시켜 주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우리 또 PD님이 곡소리 나는 절기 고구 라고 그래요? 또 남겨주셨네요. 목소리가 납니까? 그래요? 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인데. 우수는 또 우수에 젖은 눈빛 특집이라고. 네. 자,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 PD님, 이거 방이 좀 안 만들어졌는데 종목 좀 전달 위해서 방 좀 열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계속 소통 좀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다를 떨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어쩜 좋아요? 자, 월요일부터. 그러면은 잠깐만요. 벌써 1시 10분인데 네. 더 이상 미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절기 여쭤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쭤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니, 너무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봄 절기가 입춘이 빠르고 그다음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거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런 의견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 슬쩍 들어봤고요. 저렇게 줄줄줄 나오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그래요. 오늘 처음부터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눴던 분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흑질 백장님의 종목인데요. 네. 애경산업부터 가볼까요? 네. 자, 17,300원에 20%? 네. 보유비죠? 피디님, 요거 맞나요?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애경산업 17,30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꼭 진단받고 싶어요 하시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흑질 백자님 오늘 저희 나오기 전부터 인사 너무 빨리 주시고 정말 항상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도와드립니다. 자, 흑질 백자님의 애경산업. 자, 과연 애경산업 현재 주가는 17,000원 조금 미친데 앞으로도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하시면서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가 아니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경산업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볼까요? 지금 시장은요,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보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걸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얼마나 해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 내가 순서를 내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삼성물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 세 개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 제가 1등부터 내가 10등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1등 삼성물산, 2등 한국가스공사, 3등 한국전력. 그 세 개만 제가 여기까지 있어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자리는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반도체 있죠. 오늘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쪽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애경산업 기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돈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돈은요,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애경산업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7,300원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120일 입행선, 이건 좀 시간을 투자하세요. 120일 입행선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9,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19,000원까지는 요까지는 기다려 주셔도 돼요. 예, 여유가 되면 19,000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가져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매수 가격이 17,300원이니까 그냥 17,300 오면 그냥 정리해버리세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도하고 시장의 핵심들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승부가 끝나는가?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단기적인 테마라고 보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상승세가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애경산업은 가지고 계시다가 좀 수익을 좀 갈구한다면 매수가 오면 매도하세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그래서 매도해서 저는 17,3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해서 저 PBR 관련돼 있는 종목이나 지금 반도체 리노가 종목 같은 좀 조정 잘 받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 차라리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면 더 편해요. SK하이닉스 이런 쪽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애경산업과 함께 다른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들어봤으니까요. 이런 전략들 꼭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경산업입니다. 네, 지금 제가 댓글창을 좀 봤는데 네.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뭐죠? 현대차 슈팅 직전에 팔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허. 현대차를 팔면 안 됐다. 아, 여러분 이게 꼭 현대차가 아니어도 네. 그때는 주목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확 잘 가버리면 그렇죠.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가 남잖아요. 왜 이렇게 감정이 막 감정이입이 됐나요? 자, 초레이님께서도 저 PBR 정책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요.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정말 날아가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한 번에 그 손실폭, 낙폭을 다 쫙 올려버렸어요. 거의 요즘에 몇 년치를 뽑아 올리는 모습이죠. 진짜 대단합니다. 자, 아웃님께서도 오늘 은행 저 PBR주가 날아가요. 그리고 절파고TV님 금산 전문가님의 뿌리를 뽑는 전략. 그래요.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 이 종목 진단할 때 인기가 요즘에 점점 치솟아 오르고 있죠. 그 그러니까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 종목만 탁 빠지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종목에 대한 힌트도 같이 주시고요. 정말 뿌리를 뽑아버리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앞서서 진단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 일단 정리를 하고 저 PBR 쪽으로 옮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PBR 관련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파고TV님이 네. 한국전력 VI 걸려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대요. 와, 한국전력 VI는 상상도 그런 일이 있나요? 못하지 않았나요? 저는 아예 상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단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PNT입니다. PNT 45,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PNT가 현재 구간에서는 42,2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좀 주가 흐름도 되게 특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파랬다가 빨갰다가 이렇게 좀 색깔이 막 변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참 PNT는 2차전지 장비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네, 고생을 맞아요.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바닥을 찍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NT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금산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PNT를 들고 와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이 종목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42,000원이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45,800원이잖아요.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께서 지금 PNT의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듣잖아요. 돈이 집중되는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를 받습니다. 예, 지금 자리 철저하게 소외를 받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요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를 먼저 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자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재무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주식이 비싼 주식인가를 싼 주식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요 PNT라는 기업 자체를 업종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주식, 삼성물산 주식 가는 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주식이 있으면 이런 주식이 있다니까 이런 주식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주식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S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지주에서 주가가 얼마나 주가가 쌉니까? 내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런 주식도 보세요.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주식이 가는 주식이 있는데 이런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겠냐, 이런 주식까지 있으면은. 그러니까 시장에 중심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소외를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 지금 4만 거의가 5천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닐까요? 뭐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번에 4만 5천 정도 오잖아요. 오면 매도하세요. 제가 손실 보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나오면 한 4만 5천 원 정도 오면은요.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2차 전지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제일 마음 편한 게요. LG화학이에요. 가장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LG화학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LG화학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LG화학에다가 한 비중 한 50% 실어서 가져가시면 된다니까요. LG화학은 여러분들 화학에다가 여러분 2차 전지 소재에다가 생명공학에다가 농업에다가 기초소재에다가 전자소재에다가 수출에다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주가가 워낙 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내가 어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것인가 항상 고민하시고요. PNT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 전량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NT는 갖고 있다가 내가 매수했던 이 평단가까지 올라온다면 미련 없이 털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 보자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PNT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습니다. 금산전문가님 진단 내용이 항상 화제가 좀 많이 되네요. 우리 금산 형님한테 혼나야 주식이 잘 된다. 흑질님의 한마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초레이님께서는 토마토 처음 볼 때 금산 형님 힘 넘치셨는데 요샌 덜 혼내신다 하면서 약간은 아쉬움을 드러내시는 것 같네요. 이거 진짜 금산 전문가님한테 한번 혼쭐 나는 거를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보이게입니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조목 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인기 행진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시길 바라고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5위는 이미 다 아실 것 같단 그렇죠. 말이죠. 제가 이미 힌트 드렸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5위 우수입니다. 바로 오늘이고요. 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날을 우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그렇죠.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자, 우수가 그런 날이고요. 참고로 봄에 6개의 절기가 있죠. 입춘이 가장 누가 봐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우수입니다. 자, 이 다음에는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정답 4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오늘 피디님이 좀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죠? 수익률이 싹 튼다. 그렇죠. 웃으니까요. 아니, 지금 코스피 분위기도 좋고, 뭐 오늘 코스닥은 뭐 고전하고 있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토마토TV가, 그리고 랭킹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유튜브 인생 역전님의 종목인데요. 오! 요거 오늘 꼭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저 PBR에서도 오늘 정말 그동안에 수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나 했었던 공사 쪽이 가죠. 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과 함께 같이 거론되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빨간불을 야, 나 제대로 계란 켜낼 10%. 줄은 그러니까요. 이런 일 없거든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오늘은 와. 좀 속이 막 시원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동치미 같은 하루. 한국가스공사 27,4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62%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올렸는데 안 되네요. 총선 전까지 봐야 할지, 총선 이후로도 계속 홀딩해 볼지, 금산 전문가님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 금산 전문가께 진단 요청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제는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던 거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예전에 매수하신 거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한국가스공사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할까요? 네, 최근에 그 금산이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우리가 좀 수익이 터지고 있죠, 그죠?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미는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 제가 왜 한국가스공사 주가나 오늘 한국전력이나 지역 난방공사 주가가 올라오느냐를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기획재정부죠, 여러분들. 기획재정부가 여러분들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사주가 얼마 정도 됩니까? 7% 가까이 되잖아요.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부가 기업들한테 먼저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는 거죠. 그죠? 시범을 보이는 거죠.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 먼저 보이겠다. 정부가 먼저 시범 볼 때 따라와라.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자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사주 7% 가까이 되잖아요. 강력하게 주주하는 정책 하겠죠?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기업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왜 이 주가 올라가는 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주가는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 내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게 월봉 보세요.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와, 나 이거 보고 내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지금 가격이요, 2003년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하나 봉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 23년 만에 있잖아요. 최저점에 놓여 있어요. 최저점이에요.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저는 총선이 끝나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주가를 한번 달거 세게 받을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 보시는 분도 이렇게 하세요. 단기. 단기로는 35,000원에 매도하세요. 단기는 35,000원 매도입니다. 그 다음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나는 한국가스공사를 가져가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까지? 4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4만원까지. 그러면 4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40%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가져가면 40% 수익 난다. 이게 아마 현실화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35,000원, 중기 4만원 이상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진단하면서 이 금사 전문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격앙되는 이 모습 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거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가는 거예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마침 지금 보내주셨던 인생역전님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니까 태을씨님까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35,000원, 길게 보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지속적으로 잘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저 마시고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고요. 댓글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레옹튜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종근당 12만 8천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이고요. 금산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금산 전문가님 이렇게 픽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종근당 제가 최근 일봉 차트를 좀 봤는데요. 종근당도 사실은 되게 답답한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기 10만 원대에서 한번 바닥을 찍은 것 같았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내리고 네. 그 이후에는 좀 찔끔찔끔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봐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찌글찌글이라고 할 뻔했죠. 네, 근데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찌글찌글이 입에 또 붙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 또 캐치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종근당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우리 금산 전문가님 통해서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종근당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종근당은 강력 보유고요. 제가 지금 시장 성장률을 저는 몇 개를 보냐면 3개를 보고 있습니다. AI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AI 중에서 저는 반도체를 봅니다. AI 중에 저는 반도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로봇이죠, 로봇. 로봇은 영원한 이건 테마입니다. 로봇은 이건 아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제약바이오. 저는 2024년도에 최고 히트작은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 PBR 종목하고 AI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를 보는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라이 윌리라는 기업하고 노보노티스크가 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이 종건당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기업의 지금 그 업종을 잘 보면 아마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좀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종건당 비중을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자리 5% 추가하세요. 5%. 지금 자리 이거는 주가요. 저쯤 나왔어요. 이 자리가 5%를 딱 추가를 하세요. 추가한 다음에 단기로는 앞전 고점까지 보세요. 단기로는 요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요. 약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3만 5% 지금 추가하면 사셔가지고 단기로는 13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걸 좀 중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이게요. 일봉이에요. 주봉,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도 가능하냐면요. 16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게가 16만 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16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자리 5% 추가하면 사셔가지고요. 최대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종근당도 나쁘지 않고요. 이게 종근당입니다. 한미약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이 지금 그 합병 때문에 말이 많고 하지만 결국은 한미약품의 주가가 아마 탄력을 받고 갈 거예요. 종근당하고 한미약품. 그 다음에 이게 보면요. 보링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뭐, 이 보령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것만 보령도 앞에 있는 이거 주가 뚫어버리면 많이 갑니다. 이거 뚫으면 보령도 많이 가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두시고 보령, 종근당, 한미약품은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이게 종근당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짧게 보시려면은 13만 원. 좀 길게 가져가시려면 16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크게 이 종목은요. 5% 정도 지금 자리에 추가하면 사셔가지고 걱정 없이 좀 시간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근당 시간 투자해보자, 너무 걱정해보지 말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근당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레키쇼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봄의 절기상 우수죠. 그래서 다음 봄의 절기 중에 가장 나중에 오는 절기가 언제일까요? 순서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 다음에 오는 절기 뭘까요? 4위입니다. 드리링, 경칩. 경칩이죠. 자, 이 경칩은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왜냐면요, 저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 개구리 키워요? 아니요, 전 개구리 싫어해요. 근데 저게 네. 왜 저 개구리-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네. 경칩 3월 5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절기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절기도 한번 생활 속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을 하나씩 챙겨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칩 3월 5일이었어요. 왜요? 방금 인이어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 안 들렸는데. 방금 포카칩이라고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거든요. 그래요? 누굴까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경칩. 예, 포카칩.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문가를 모셔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이호석 PB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오늘 또 나올 만한 종목이 또 나오게 되네요. 윤귀숙님의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 놀랄만한 또 상승을 보여주는 바로 그 저 PBR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말도 안 되는 날이 지금 나왔죠. 자, 한국전력 매수 가격이 22,200원이에요. 30%인데 물타기 계속하고 6년을 갖고 계셨대요. 이거 어떻게 할지 6년간 갖고 계셨으면 이게 수익을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억울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수익이니까 일단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한국전력입니다. 6년을 끌고 오셨거든요. 이거 수익 더 한번 뽑아볼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된다라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 시작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지금 시청자분께서 거의 6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6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6년이면은 코로나 때부터 사실 이걸 가지고 계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이전부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좀 이제 기다리셨다 하는 것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팔기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고요. 현재 23,000원 그리고 매수가 한 2만 원대였죠. 2만 원 초반대인 데 생각하면은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것이 시청자분께서 좀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잖아요. 결국에는 저 PBR과 관련해서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실제 가치와 주가의 사이 괴리감이 좀 크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 괴리감들이 좀 좁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한국전력 관련된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R이 PBR이 0.3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PBR 1배가 보통 본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PBR이 한 0.5배, 0.3배에서 0.5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한 32,000원 정도 이제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는 관점, 저 PBR주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만 원까지는 기다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계산에 의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현재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오늘 고점 부근이 이 종목에 있어서 매물이 한 두 번째로 많은 구간이거든요. 바닥권에서 매물이 가장 많았었고, 바닥권에서 시세가 분출한 이후로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실제로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걸렸다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이제 차트상으로 선을 그어보면 명확해요. 23,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정도 선을 나눠서 그어볼 수가 있겠죠. 시청자분께서 이 구간에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5,000원까지도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상의 목표가 32,000원이라는 것은요,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32,000원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물을 소화를 충분히 해내야 되고요. 매물 소화 이후에 다 목표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총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씩 나눠서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3,000원 지금 가격대에서 10%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럼 20%가 남겠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주봉으로 지금 차트 보이실 건데, 현재 위쪽으로 뻗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선을 새롭게 그어볼 수 있는 게 23,000원, 27,000원, 3만원 이렇게 세 개를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제 주식을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10%씩 나눠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격은 23,000원, 27,000원, 3만원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눠서 파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23,000원에 팔고 나서 이 시세가 연속성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2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량을 늘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의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수치상만 본다라고 하면 긴 관점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목표가 3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3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목표가 23,000원, 27,000원, 3만 원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 10%씩 매도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나누어서 매도를 하는 전략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6년간의 보유, 이제는 수익을 내면서 좀 시원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윤 기수님의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주인공 종목 이렇게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따라 뭔가 이러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지수 받쳐주고 위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또 끌어주고 이러면 또 우리 지수의 레벨업이 한 번 더 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시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파고TV님도 저도 3년째 보유했어요. 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제 장기 투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종목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주식 대박님께서 남겨주신 SK입니다. 이 지주사들의 흐름 요즘에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SK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6% 넘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 6.19% 상승한 20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조주식 대박님께서도 현재 수익권에 들어가 계시네요. 형 단가가 19만 4천 원이고요. 20%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정말 이분도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인간 승리의 이 패턴들이 몇 번 보이네요. 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멘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주식 대박님께서는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도해야 할 시점인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희미님, SK를 들고 와주셨는데 이제 그래도 간신히 수익권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현재 이제 보유하신 기간이 좀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저도 차트상으로 선을 그어봤을 때
대략 조금 빨라도 한 1년 이상은 가지고 계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사업지주회사죠. SK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종목이 아주 밑에 있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네트워크스, 에코플랜트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은 좋은 성과가 나올 때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수익을, 이익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가져가게 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주 환원은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무상증자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야기 나오면서 SK 앞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텐데 결국은 저 PBR 시장에서 평가가 낮은 종목들, 이런 이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종목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 매력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투자 매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흐름을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무작정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도 시청자분께서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기다렸는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사실 있으실 거고요. 그건 앞에 한국전력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매수가가 19만 4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선을 그어보면 표시가 나겠지만 작년 1월달,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격 평균, 그리고 현재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는 가격 평균이 지금 다 보일 것일 겁니다. 이 구간부터는 지지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위쪽으로 대략 한 22만 원, 23만 원 사이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거겠죠. 기다리는 기간이 길었으면 사실은 이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20% 가지고 계셨어요. 이 구간에서 10% 정리하고 가져가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0%를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들 대략 한 18만 원, 17만 원대에서 재매수를 함으로써 수량을 한번 늘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가지고 있다면 좀 가볍게 다 목표가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아주 굉장히 긴 관점에서 본다면 위쪽으로 대략 한 27만 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목표가 22만 5천 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SK에 대해서 기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SK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벌써 좀 47분 시간이 좀 빨리 지나네요. 오늘 레키쇼 주제 3위까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봄의 절기 중에 가장 나중에 오는 절기가 뭘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칩 다음은요? 뭘까요? 춘분이었습니다. 네, 항상 분자 들어가면 저게 딱 가운데죠. 3월 20일이고요. 낮이 전날부터 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춘분이 3위였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아까 미나이코가 낯설다고 했던 고구와 청명이죠. 네. 이 중에서 과연 제일 마지막 봄의 끄트머리 절기가 어딜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동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의 매수 가격 28만 7,071원입니다.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주가가 27만 3,500원. 오늘 4%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매수 가격에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자, 솔브레인. 지금부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솔브레인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기다려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왜 기다려도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1분기가 감산이 피크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미 감산을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증설한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증설했던 공장조차도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생산량을 높이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 당장 증설을 통해서는 공장의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서 공장을 더 많이 가동을 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는,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구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결국 새롭게 증설을 하고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요.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메리트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차트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매수가는 제가 지금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한 26만 원까지 조정을 거쳤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구간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한 이후에야 원래 매수하셨던 가격인 대략 한 27만 원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종목은 박스가 되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와도 26만 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당장 이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31만 원 드리겠는데요. 결국 지금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상승했을 때 그 다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15% 비중 가지고 계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로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1만 원까지 노려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브레인 목표가는 좀 짧은 시점에서 31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훈님의 솔브레인 봐드렸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멀티 포지션이라고 로로피아나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필살기를 다 갖고 있죠. 네, 소재에서도 맞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도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잘 참고해보시면 더 좋은 그러한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톤님께서 보내주신 메디톡스고요. 20만 7천 원의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중기적 관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메디톡스 현재 18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디톡스 중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현재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메디톡스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메디톡스와 관련해서 중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결국은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이 파트에서 완벽하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림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당장 이제 결정이 쉽사리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림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시세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이 대략 20만 7천 원대거든요. 2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가 그동안 계속 바닥을 만들어 왔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어 왔고 이 구간에 매물이 가장 많은 거 보이시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물이 가장 많다라는 거는 결국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들 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충분히 일어났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데 매물 소화를 충분히 이제 이루어내지 못해서 현재 주가가 좀 빠져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8만 원대의 가격도요. 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있는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굳이 드리자라고 하면 목표가 위쪽으로 한 27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가로 하면 31만 원이겠지만요. 31만 원이면 가격이 그닥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는 가격인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마지막 가격인 27만 원을 목표가로 놓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오랫동안 좀 존재감이 잊혀졌었던 그러한 종목들 많이 진단해 드렸는데요. 잊혀졌던 만큼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PB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자, 랭킹쇼 주제 공개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다음 봄의 절기 중에 가장 나중에 오는 절기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절기는요. 띠리링. 그렇습니다. 고구가 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춘분 다음에는 청명이 그 다음이죠. 4월 4일이고요. 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 청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고구, 농사비가 내리는 시기죠. 네. 저 때는 4월 19일로 올해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명에 봄 농사를 준비하고 이제 고구에 농사비가 내리면서 이게 좀 살아나는 거네요. 그렇죠. 농사를 잘 모르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봄의 절기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봄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따뜻한 시기를 기다려보자고요. 수익의 봄도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자, 저희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진단 다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은요. 포트폴리오 통째로 봐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취진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데요. 아래쪽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랭킹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